그날 언제나 켜져 있던 라디오가 꺼진 듯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부서졌다. 내가 이렇게 조용한 삶을 원했던 것인지 아니면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모르겠다. 서울을 떠나 이 작은 마을로 오기 전까진 내 삶은 너무 시끄러웠고 너무 혼란스러웠다.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돌아오고 내가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내 안에서 희미해져 가는 것들이 있었다. 그 무엇보다 그의 목소리, 그가 돌아왔을 때 느껴지는 공기마저도 내게는 점점 더 의미 없어진 것 같았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첫날, 나는 그저 나 자신에게 숨을 쉴 공간을 찾고 있었다. 넓지 않은 방에 놓인 오래된 가구들, 바닥에 흩어진 먼지들, 깨진 창문에서 부는 찬바람, 내겐 그런 것들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수많은 해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일상의 작은 흔적들, 그게 나를 잠시라도 안도하게 만들었다. 한참을 그 작은 집 안에서 보내며 나는 다시 내 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손목이 아프다거나 왼쪽 어깨가 당겨온다거나 다리가 뻣뻣해진 느낌 같은 것들이 매일 느껴졌다. 이 나이가 되면 모두 그런 건가 싶으면서도 혼자 있다는 사실이 그 모든 고통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다. 이 작은 마을에 처음 오고 나서 나는 오직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에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 전에 내가 느꼈던 무심히 지나쳤던 일상 속 불편함들이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걸 알겠구나. 문을 열고 나가면 마을은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람은 가늘고 차갑고 하늘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흐림과 맑음이 반복됐다. 그때 우연히 마주친 그 할머니가 내게 고구마 2개를 건넸다. 추우니까 이거 먹고 몸 좀 녹여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내게 고구마를 건넸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그날 저녁 나는 고구마 2개를 손에 들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눈물 나는 저녁 식사였다. 그날 밤 나는 이 작은 집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꼈다. 그 고구마 2개가 내게 준 따뜻함은 아무런 대화 없이 아무런 복잡한 말 없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은 나와 어떤 교류도 하지 않지만 그 작은 친절 하나로 나는 다시 시작할 용기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나는 일찍 눈을 떴다. 잠이 덜 온 상태였지만 이제 나가야 했다. 물을 틀고 손끝에 물기가 묻은 채로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바깥에서는 마늘을 다듬고 있는 할머니만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소튼 그거 써도 돼요. 그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나는 마을 장터에 나가야 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듯 했다. 나 또한 그 무거운 침묵 속에 나를 던져놓은 채 서 있었다. 결국 장을 보고 돌아오고 다시 집에 앉아야 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내겐 익숙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정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저녁이 되면 나를 찾아온 사람은 없었다. 텅 빈 집에서 끓인 라면 하나, 그게 오늘의 식사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나는 그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여기서 내가 찾으려는 건 어쩌면 사람의 온기였을지도 모른다. 그 질문은 쉽게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밤이 깊어져 가자 집 안은 고요해졌다. 내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이불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내 삶,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내 인생은 점점 조용히 변화해가고 있었다. 그날 내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그 할머니가 나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복숭아 밭에 일하러 가볼래? 나는 잠시 놀랐다. 하지만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내게 복숭아 밭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내가 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연결, 고리가 될 것 같았다. 갈게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일 아침에 가면 돼요. 고맙고 힘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돌아갔다. 그 말은 나를 조금 더 다가가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생각했다. 복숭아 나무가 가득한 산골에서 그런데 왜 그 생각이 나를 조금 두렵게 했을까? 다음날 아침 나는 천천히 일어나 복숭아 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몸은 여전히 조금 무겁고 발걸음이 힘들었다. 내가 자주 느끼는 그 피로감, 나이가 들면서 하루하루가 이렇게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몸이 무겁고 발걸음이 힘들어 잠시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서 있었다. 그래도 복숭아 밭에 가겠다는 마음이 더 강했다.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을 보니 공기는 상쾌하지만 조금 차가운 날이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고 있었고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다. 오늘도 별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미 복숭아 밭에 가겠다고 결심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는 점점 적어졌지만 복숭아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과는 조금이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복숭아 밭은 내게 이 마을에서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연결, 고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동안은 고립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변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복숭아 밭에 도착한 나는 그곳의 풍경에 잠시 멈춰섰다. 아침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나무잎에 맺힌 이슬이 반짝였다. 복숭아는 여전히 푸르고 그 속에 담긴 기대감을 느끼며 나는 조금씩 걸어갔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내가 방금 들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네. 일할 준비됐어. 그 목소리는 익숙했다. 바로 박정아였다. 내가 지난번에 본 남자였다. 그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예전엔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의 존재가 이제는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쪽에서 일하면 돼. 그냥 복숭아 따고 이걸 나무 아래에 놓으면 돼. 나는 대답 없이 그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주는 지시가 특별히 친절하게 느껴졌다. 고마움이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묻지도 않으며 자연스럽게 일하는 그의 모습이 내게 안정감을 줬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끝이 내게 닿았다. 나는 그게 실수였다고 생각했다. 그는 손을 뻗었을 뿐인데 내가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순간 그 감정이 내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내게 아무 말 없이 나무를 손질하며 복숭아를 따는 모습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조심해. 이 나무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해.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그가 내게 무언가를 배려하는 것처럼 느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했던 것일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동안의 삶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따뜻함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작업이 끝날 즈음 그는 내게 작은 도시락을 건넸다. 점심이야. 먹어. 도시락 속에는 간단한 밥과 반찬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멋쩍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먹었다. 말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음식을 나누었다. 그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잠시 앉아서 바라보았다. 복숭아 밭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 안에서 복숭아들이 자꾸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가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인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날만 그런 건 아니었다. 며칠째 이어진 그의 작은 배려가 천천히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 마을에서 나를 받아줄 곳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소소한 변화일지라도 내게는 커다란 의미였다. 박정아는 말없이 도시락을 챙기고 나무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고요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가 준 도시락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가 내게 건넨 도시락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따뜻함이 오래 잊고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손가락 끝으로 도시락 뚜껑을 오래 쓰다듬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오래 잊었던 사람의 손을 잡은 듯 느껴졌다. 박정아가 건넨 작은 도시락과 그의 손끝에서 느껴진 따뜻함이 내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이제 조금씩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나는 이제 조금씩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랐지만 내게는 그저 그 따뜻함이 중요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 복숭가밭을 떠나며 나는 또 한 번 생각했다. 어쩌면 내가 찾던 건 일상이 주는 조용한 위로였을지 모른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작은 방 안에서 나는 고요히 잠을 청했다. 아마도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일은 더 이상 혼자서만 해야 할 일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날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몸의 무게를 느꼈다. 어깨는 뻐근하고 다리는 여전히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밤새 뒤척였던 탓인지 몸이 많이 경직된 듯했다. 손끝이 찬 공기 속에서 달려있는 이불을 떠나기 어려웠지만 나가야 할 때가 왔다. 복숭아밭에 나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느껴졌다.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복숭아밭에서의 하루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하고 사람들과 아무 말 없이 교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된다. 그런 삶의 안정을 느끼고 있었다. 밖으로 나가니 아직 아침 공기가 차가운 상태였다. 바람은 잔잔히 불고 대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있었다. 나는 조금씩 걸음을 옮기며 복숭아밭을 향해 갔다. 오늘은 복숭아를 따는 일에 힘을 더 쏟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야 이곳에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더 확실해질 것 같았다. 복숭아밭에 도착하자 이미 박정아는 복숭아를 따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지만 왠지 오늘은 그에게서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건넸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늘은 저쪽으로 가. 여기 복숭아는 이제 거의 다 땄어.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배려가 느껴졌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 방향으로 갔다. 복숭아밭은 커다랗고 그늘이 적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된다. 나는 조금씩 나무를 향해 걸어가며 그가 지시한 대로 복숭아를 따기 시작했다.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존재를 더 의식하게 되었다. 그는 나무를 따면서 내 쪽을 자주 쳐다봤다. 그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몸짓으로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캐치하고 있었다. 복숭아 밭에서의 노동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그의 눈빛은 나를 걱정하는 듯했다.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른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한자리에 앉았다. 박정아는 소박한 도시락을 꺼냈다. 나도 함께 먹자는 말 없이 그냥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도시락에는 반찬이 많지 않았다. 간단한 김치와 밥, 그리고 작은 반찬 몇 가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간단한 도시락이 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는지 느끼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그의 존재를 조금씩 느끼고 있었다. 식사 후 박정아는 잠시 멈추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많이 힘든가?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나에게 신경을 쓰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그냥 적응하는 중이에요. 박정아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에서 내가 겪고 있는 고독과 아픔을 그는 말없이 이해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에게 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에서 작은 신뢰가 쌓여가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나면 또 내일도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와 함께 일하며 나는 그가 나에게 신경을 쓰는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작업이 끝날 즈음 박정아는 내게 말했다. 내일 또 올 거지. 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네, 내일 또 올게요.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변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에서, 이 마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다. 복숭아 밭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그와 함께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는 것.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 내 삶이 다시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박정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나무로 향하며 일을 이어갔다. 나는 그를 뒤로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복숭아 밭을 떠나면서 나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조금씩 그 답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조용히 잠을 청했다. 이 작은 집에서 나는 여전히 혼자였지만 이제 그 혼자임 속에서 느끼는 고독이 조금씩 덜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내일 또 그와 함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조금씩 그와의 관계는 변화할 것이다. 그 변화가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지. And later, 그 후의 날들도 나는 복숭아 밭에 가야 할 것이다. ChatGPT said, 그날 나는 이상하게도 무거운 마음을 안고 일어났다. 아침 햇살이 밝게 들어오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고요함은 날 숨막히게 만들었다. 어깨가 묵직하고 마음도 무겁다. 내 몸은 여전히 낡고 지쳐 있지만 오늘 하루는 어쩐지 뭔가 변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오늘은 어쩐지 다를 것 같았다. 아침을 준비하며 나는 잠시 멈췄다. 남편, 이수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가 떠난 후 집 안의 소리가 점점 더 내게 부담이 되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멀리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속 떠도는 미련의 흔적들처럼 남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기억, 그를 떠나보낸 내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숭아 밭에서 일하며 이 마을에서 적응해 가는 동안 내 마음 속에서 그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묵묵하게 지나가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잃고 싶은지 모르겠다. 그저 계속 가야 할 길만 보일 뿐이었다. 내가 그토록 힘들게 조용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던 그때 복숭아 밭에서 일하던 박정아와 마주쳤다. 오늘도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그를 보니 내가 느꼈던 마음속 고독이 조금씩 해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그와의 관계가 내게 무엇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었다. 그날은 날씨가 특히 따뜻해졌다. 바람은 적당히 불고 복숭아 밭을 둘러싼 나무들은 나무잎을 흔들며 가지마다 열린 복숭아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속에서 나는 조용히 일에 집중했다. 복숭아를 따고 나무를 돌보며 그런 단순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마을에서 사람들과 조금씩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할머니와 함께 대화하고 시장에서 몇 마디를 나누며 나는 점점 더 이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 순간 박정아가 내게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내게 말없이 복숭아를 하나 건넸다. 먹어봐. 맛있다. 그의 말이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제안이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내가 이곳에 존재한다는 증거처럼 다가왔다. 그가 나에게 작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가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에 나는 놀랐다.
나는 그 복숭아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맛은 정말 달콤하고 신선했다. 복숭아는 언제나 내가 좋아했던 과일이었고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복숭아를 먹으며 나는 그동안 내 삶에서 잃었던 것들이 조금씩 회복되는 기분을 느꼈다. 그 복숭아 한 입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박정아는 내게 다시 말없이 도시락을 내밀었다. 점심 먹자. 그는 말하며 도시락을 내 앞에 놓았다. 나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도시락은 간단했다. 작은 밥과 반찬들. 우리는 여전히 말없이 음식을 나누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식사의 순간이 내게는 무엇보다 소중하게 다가왔다. 여기 마을 사람들 다들 착해. 걱정할 거 없어. 박정아가 말없이 내게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의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잠시 멈춰섰다. 마을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말해준 것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여기에 속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잠시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복숭아밭을 보며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박정아가 다시 말을 꺼냈다. 네가 여기서 일하는 게 좋다면 계속 와도 돼. 그럴 때마다 내가 도와줄게. 그의 말은 내게 큰 의미가 있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지고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만큼 마음을 편하게 했다. 나는 잠시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도와줘서. 하지만 그와의 교류가 깊어지면서도 나는 여전히 그가 내게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박정아는 여전히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나는 그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지 않았다. 그저 그는 내게 조금씩 다가가고 나는 그가 내게 다가오는 속도에 맞추어 가고 있었다. 그날 일은 끝났다. 박정아는 고요히 일을 마치고 나서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뿌듯한 감정이 스며 있었다. 복숭아밭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짐을 느꼈다. 이곳에 살면서 나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확실한 감정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다시 한번 내일을 기다리며 잠을 청했다. 그날 밤 꿈에서 박정아와 함께 복숭아를 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의 손길이 내게 닿는 느낌, 그가 내게 전하는 작은 관심이 내 마음을 다시 움직였다. 이 마을에서 나는 조금씩 변화해 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아침이 되자 나는 다시 그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다. 어제와 오늘 내가 내린 결정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복숭아밭에서 일하는 동안 느꼈던 작은 변화들, 박정아와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따뜻함들이 나를 괴롭혔다. 한편으로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작은 마을에서 내가 어떻게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압도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고 하루하루가 더디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한숨을 내쉬며 나는 다시 복숭아밭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어제처럼 아침을 먹고 일을 시작하는 그 하루가 점점 더 익숙해져 갔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무엇인가가 떠나지 않았다. 이곳에서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그날 아침 복숭아밭에 도착한 나는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 속에서 여전히 낯설고 어색함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해버리곤 했다. 내가 이곳에 진짜로 속할 수 있을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박정아가 내게 다가왔다. 오늘은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같이 하자. 그의 말은 간단하고 명료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그가 내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숭아를 따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는 나에게 말없이 일을 시켰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자주 체크해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묵묵히 일하고 말없이 지켜보는 모습에서 점차 알게 되었다. 그는 내게 아무 말 없이도 큰 위로를 주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는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에 오는 변화는 점점 더 확실해졌다. 내 다리와 팔에 쌓인 피로감이 커졌고 한쪽 팔은 갑자기 저리기까지 했다. 그럴 때마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짜증이 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약해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참 쓸쓸했다. 그럴 때마다 박정하의 시선이 내게 닿으면 조금씩 안심이 되었다. 힘들면 잠깐 쉬어. 오늘은 많이 일할 거야. 박정하가 나에게 말했다. 그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한쪽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기로 했다. 복숭아밭에서의 잠깐의 휴식은 내가 가진 유일한 편안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시선이 나에게 따뜻하게 와닿고 나는 고요하게 나무 밑에 앉았다. 잠시 후 그는 내게 작은 물통을 들고 다가왔다. 물이야? 마시고 이래. 나는 물통을 받아들며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고맙습니다. 그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다. 그 작은 정성에 나는 다시 한번 그가 내게 느끼는 감정을 가늠할 수 없었다. 그저 조용히 그의 배려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나는 많은 것들을 얻었다. 일을 마친 후 박정하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일도 올 거지.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네, 내일도 올게요. 그가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다음에는 좀 더 편하게 일해. 그의 말이 내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내가 너무 많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것이 내게 새로운 생각을 주었다. 내가 너무 과도하게 나를 지키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이 조금씩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그에게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다. 나 자신이 너무 쉽게 상처받을까 봐. 그가 내게 다가오는 것조차 무서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또 한 번 생각했다. 내일도 또 그런 하루가 반복될까? 복숭아밭에서 일하며 느꼈던 마음의 울림들이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았다. 그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짜로 무엇일까? 나는 여전히 그가 내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조용한 배려 속에서 나는 불확실한 감정들을 느끼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그날의 일을 다시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복숭아밭에서의 일은 이제 나에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서 쌓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까? 나는 다시 한번 물었다. 그때 마을에서의 첫날을 떠올리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이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박정아와의 관계에서 내가 기대는 것들이 무엇인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답을 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복숭아밭에 갈 것이다. 아마도 오늘처럼 그는 또 도시락을 내밀겠지. 나는 그것을 두 손으로 조심히 받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살아가는 동안 느끼는 이 작은 변화를 받아들이며 나는 또 한 번 잠을 청했다. 그날 아침 바람이 꽤 세차게 불었다. 복숭아밭으로 가는 길. 내 머릿속은 온통 박정아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내가 그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점점 그의 배려와 조용한 친절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무언가가 내 안에서 변화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조용히 쌓여온 시간처럼 내게 다가왔다. 오늘도 복숭아밭에서 일을 해야 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어나 복숭아밭으로 향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단지 내 몸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이었다. 복숭아나무 아래서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할 것 같았다. 밭에 도착하자 오늘도 그곳은 고요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복숭아나무 사이로 비추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스쳐갔다. 나는 몇 번의 깊은 숨을 내쉬며 일을 시작했다.
손이 떨리고 다리가 불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린 복숭아를 따기 시작했다. 몸이 조금씩 굳어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그가 내게 준 따뜻한 도시락이 떠올랐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때 박정아가 다가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말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라 보였다. 그는 내게 다가오면서 손에 담배를 하나 들고 있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고마워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준 말은 그저 걱정해서 나온 것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다. 그는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의 배려가 내가 이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립감 속에서 희망처럼 다가왔다. 복숭아 나무를 따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에 통증이 느껴졌다. 순간적으로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아픈 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것이 단지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몸의 반응은 너무 분명했다. 고통을 참으며 다시 손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 통증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괜찮아. 박정아가 내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비쳤다. 나는 잠시 멈추며 손목을 만져보았다. 괜찮아요. 그저 좀 아플 뿐이에요. 하지만 박정아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조금 쉬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그의 손끝이 내 팔꿈치에 닿았을 때 나는 그가 나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끝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런 관계가 내가 바라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가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잠시 쉬었다. 복숭아밭은 여전히 조용했고 주변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점차 따뜻해지고 있었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추어지며 잎사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그 순간 박정아가 내게 작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예전에 여기 와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복숭아밭이 다 비었을 때 나도 여기를 채운 거지. 처음엔 그냥 일을 시작했지만 이곳에서 사람들과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나도 변한 것 같아.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멈추었다. 그는 내게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다. 그가 느꼈던 고독과 변화, 그리고 이 마을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정도로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에 나는 조용히 놀랐다. 그 순간 나는 복숭아밭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곳에서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며 나는 다시 한번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나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 속에서 나는 조금씩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복숭아밭에서 일을 마친 후 박정아는 내게 작은 상자를 내밀며 말했다. 복숭아 한 상자, 집에 가져가. 나는 그가 나에게 준 복숭아 상자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의 친절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가 내게 어떤 의도로 이 모든 것을 해주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복숭아밭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며 나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내가 이 마을에서 무엇을 찾아가고 있는 걸까? 그러나 그 답은 아직도 알 수 없었지만 박정아와의 조용한 시간들이 조금씩 내 마음을 채워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고요한 집 안에서 복숭아를 깎으며 생각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이 마을에서 조금씩 나아가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을 청했다. 박정아의 눈빛 속에서 나는 여전히 그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내게 주는 작은 배려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작은 신호들을 더 잘 들여다봐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넨다.
처음에는 그 신호들이 너무 미세하게 와닿아서 우리는 그저 지나쳐버리기 쉽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신호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때야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넘겼던 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게 된다. 이게 단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불편함이나 아픔이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도 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무엇을 돌봐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신호일 수 있다. 내 몸을 돌보고 그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몸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해당한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지쳐가지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자연스럽게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몸과 마음을 등한시하지 말아야 한다.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느끼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치유가 된다. 고독함 속에서 조금씩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은 종종 외로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조용한 도움의 손길, 그 속에 담긴 깊은 정기, 우리를 다시 살아갈 힘을 준다. 그리고 이런 작은 관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조금씩 회복시킨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나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주변의 변화가 빠르게 느껴지고 우리 자신은 점점 더 속도에 뒤처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치유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시작된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고요한 저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저녁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또 우리를 서로 가까이 이끌어준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배려하는 만큼 자신을 돌보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아픈 곳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돌봐주지 않으면 그 작은 고통은 점차 커져간다. 그런 고통이 쌓여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돌보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작은 관심을 보내자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서로의 존재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면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변화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찾을 수 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단지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날들이 쌓여 더 깊고 넓은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몰래 치유가 되는 존재가 된다. 오늘도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에서부터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낀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한다. 결국 사랑은 작은 순간 속에 숨겨져 있다. 그 사랑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한다.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고단한 나날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느낀 감정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이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작은 대화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